반갑습니다. 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썰을 듣다, 썰을 읽다, 썰에 미친 남자, 썰미남입니다. 사연은 상세 설명에 이메일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공유를 해주시면 더 빠르게 더 많은 사연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40대로 진입한 한 여성입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젊은 나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세월이 어찌 이리 빠르게 흘러간 건지 놀랍습니다. 가정과 일에 바쁘게 몰두하다 보니 20대와 30대를 지나 이렇게 40대가 되어버렸네요. 그러나 청춘의 시기를 헌신적으로 일과 가정을 다스린 결과 조금 전에 잔혹하고 쓰라린 결실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서 너무 답답하고 어딘가에 이야기를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어서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동안 공부를 하여 공무원 시험을 치루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고 말하는 만큼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세상에서 나 혼자만 공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나 혼자만 그 힘든 고난을 겪는 것 같아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노량진에서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과 서로 의지하며 우울한 시간을 극복하고 결국 공무원으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2년 동안의 공부 기간 동안 누구와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직후에야 주변에서 소개팅 제의가 쏟아졌는데 저는 열심히 나가보면서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연상의 남성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길을 걷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부동산 공부를 하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본인의 아버지를 이어 부동산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습니다. 자신의 포부도 있으며 성격도 단호한 편이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만남부터 매너가 뛰어나서 마음이 가게 만드는 행동들을 보여주었고, 첫 만남 이후에도 계속해서 연락하며 데이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좋은 사람임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까지만 해도 그는 정말로 멋진 남자였습니다. 사실 그는 애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어 연애와 결혼 시에도 변함없이 애정 어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장 어린 외동아들로서 부모님께서 나이가 좀 있는 편이셨기 때문에 우리 가족과 시부모님까지도 그의 능력을 끔찍하게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평범한 가정이며 부동산 사업을 하는 집안이라 저와 같은 공무원인 저를 좋게 봐주셔서 양가 모두가 허락해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당시에는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의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고, 저희는 혼수 생활을 하면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남편의 부동산 사업은 연애 시절부터 시작하여 아버님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신혼집으로 경기도 성남에 꽤 좋은 아파트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살림을 차렸고 신혼기간 동안 많은 즐거움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변화는 결혼 후 10년이 지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자녀를 2명 낳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보내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에 큰 재앙을 불러온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시작은 제가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대전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잘 살고 있는 친구가 갑작스레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는 친하게 지내던 사이여서 예전에 가끔씩 서로 지역을 오가며 만나기도 하고 결혼식 때도 함께 참석하기도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전화를 받아 반가웠습니다. 수진아, 정말 오랜만이야. 넌 정말 얼마만인 거야? 결혼하고 나서 한 번 더 보고 싶었는데 나도 대전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연락을 못했지. 어때? 요즘은 어떻게 지내? 잘 살고 있어? 응, 나는 잘 지내. 안 그래? 내게 연락한 게 한번 보자고 연락한 거야. 나도 다시 올라갈 생각이라 경기도 성남 쪽으로 이사 갈 것 같아. 어머, 너무 좋다. 나도 지금 분당에 살고 있어. 우리 다시 자주 만나면 되겠다. 남편이랑 같이 오는 거야? 아니, 나 이혼했어. 그냥 결혼은 좀 나랑 안 맞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보려고 해. 애들은 전 남편이 키우기로 했고, 이제 다시 예전처럼 혼자가 되니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 뭐하러 결혼해서 내 청춘을 이렇게 바쳤는가. 어머, 그랬구나. 넌 원래 어디로 틀지 몰라서 좀 혼자 사는 게 편해 보이는 구석이 있긴 했었지. 그럼 우리 안 본 지도 오래됐는데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시간 되면 우리 집에 놀러 오라고. 우리 남편도 결혼식 때 보고 안 봤잖아. 내가 맛있는 거 해달라고. 그래, 정말 알겠어. 그럼 그때 봐. 그렇게 주말에 우리는 만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반가운 마음이 컸고, 고등학교 때 부모님보다도 더 좋아했던 친구였기에 아무렇지도 않게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제 남편을 보는 친구의 눈빛이 조금 이상해졌고, 은연중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약간 느꼈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한 생각일 거라고 생각하며 그 사실을 간과하고 넘어갔습니다. 집들이가 진행되는 동안 남편과 내 친구는 서로 급속하게 친해졌어요. 내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어도 그들은 은근히 잘 농담하고 서로의 호흡이 맞아서 조금 질투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친구를 집으로 자주 초대하지 않기로 생각하며 그 집들이를 마무리했어요. 하지만 예전에 친구를 집으로 초대한 추억이 저의 마음을 꽂아줄 비수라곤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거였죠. 그 이후로 남편은 조금씩 변해갔어요. 부동산 일 때문에 가끔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춰져 갔더군요. 항상 나와 함께 퇴근하고 집안일을 하며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좋아하던 그 녀석은 어느 날부터 이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었어요. 자기야, 요즘 왜 이렇게 늦어지니? 그전에는 별로 이런 일이 없었잖아. 일이 많아진 거야? 요즘은 바빠서 그래. 손님이 많으면 우리도 좋은 거 아냐? 그래도 좀 서운하다. 나 잠들기 직전에야 겨우 집에 들어오잖아. 요즘 애들도 아빠 보고 싶다고 난리야. 그러니 바쁘더라도 집안일에 좀 신경 써줬으면 해. 나 참, 당신은 그런 거 하나도 케어 못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 나도 애들 교육비와 생활비를 갖다 주려고 하는 건데 왜 요즘 이런 건지? 자꾸 신경질을 부리고. 내가 지금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 가정에 좀 신경 쓰라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데 왜 오히려 당신이 화를 내는 건지? 진짜 당신은 이기적이다. 기껏 힘들게 일하고 왔더니 맨날 기분이 다 잡히게. 에이, 이러니까 내가 요즘 집 구석에 들어오기가 싫지. 그랬고 오늘은 기분이 잡히지 않아서 밖에서 자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말하며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너무 황당했어요. 예전에는 내가 가정에 신경을 쓰라고 하면 아이들과 놀아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던 그 녀석은 어느 날부터 자꾸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때는 자기 마음을 못 알아준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가 버리기도 했고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 가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예민한 건가 보다 하며 넘겼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서운함을 참으며 생각을 정리하고 남편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면 나중에 피곤해 죽겠는데 라며 말하고 자리를 피하곤 했고 저와 같이 한 침대에서도 자려고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당신 피부 관리도 안 해? 얼굴에 그 기미는 뭐야? 아무리 애들이 엄마라고 하지만 그렇게 관리를 안 하고 사는데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결혼 전에는 그래도 나름 봐줄 만하게 잘 꾸미기도 하던데 지금은 완전히 아줌마가 따로 없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애들 낳고 그러다 보니 이런 걸로 변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은 나랑 잠자리를 피하는 거야? 그런 거냐고. A씨, 뭘라고. 나 거실에서 잘 거니까 당신 편하게 자. 요즘 혼자 자는 게 편하더라고. 그 말을 하며 집을 나갔어요. 남편의 변화에 정말 황당했어요. 예전에는 가정을 위해 신경 쓰라고 부탁하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던 그 사람은 어느 날부터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때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하고 점점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는 남편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참아왔었습니다. 남편의 말을 마저하며 집을 나갔어요.
너무나 황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정을 위해 신경 쓸 것을 부탁하면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고 집안일도 도와주던 그 사람은 어느 날부터 심술을 부리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싸울 때는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가버리기도 했고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그동안은 남편이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 있다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도 서운함을 감추고 생각 정리를 하며 남편을 이해하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일찍 출근도 해야 하고 남편은 이렇게 말하며 제 자존심을 짓밟았어요. 정말 마음이 아파서 엉덩이를 차버리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그냥 결혼 생활하면서 부부들이 흔히 겪는 일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변화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점점 어린애들에게 막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어느 시점부터는 상습적으로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안 그러겠지, 마지막 일 거야 라고 기다려줬지만 점점 도가 지나치게 되더군요. 당신 요즘 진짜 밖에서 뭐하고 다니는 거야? 일하고 다니는 거 맞아? 당신이랑 지금까지 1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매하는 모습 보인 적 없었잖아. 진짜 또 이러네. 왜 이렇게 사람이 집착이 심해? 당신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아니, 그럼 사업하는 사람이 언제까지 집에만 처박혀 있을까? 당신은 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그럼 뭐 때문에 바쁜 건지 설명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 아니야? 애들이 아빠 얼굴 다 까먹겠어. 이제는 아빠 찾지도 않아. 그거 잘 됐네. 아주 그냥 쫑알쫑알 옆에서 귀찮게 구는 거 힘들었는데 나 안 찾는다고 하니까 속이 편하다 뭐. 당신 진짜 말 그렇게밖에 못해? 그게 지금 애들 보고 할 소리야. 왜 이렇게 변했어? 진짜 짜증나게 해. 야, 내가 그럼 여기에서 뭘 더 얼마나 잘해야 되는데? 돈 꼬박꼬박 벌어다 주고 지금까지네 혼자서는 못 누릴 거. 누리게 해주면서 면 너도 이제 정도껏 알아서 기어야 할 것 아니야? 남편은 급기로 저를 대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며 제 마음을 상처 주었어요. 그때부터는 정말로 제가 알던 남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로도 부족한 모양이었는지 저를 더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남편과의 냉전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아침부터 남편은 일찍 집을 나가서 저는 화가 났습니다. 계절이 바뀌어서 여름 옷들을 정리하려고 옷장을 뒤적거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장롱 깊은 곳에서 종이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궁금해서 가방을 꺼내보니 목걸이 상자가 들어있었습니다. 종이 가방 안까지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어서 남편이 저와 풀고 싶은 선물을 준비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기념일을 깜빡해서 선물 준비한 건 아닐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오기 전에 그 목걸이 상자를 꺼내놓고 기다렸습니다. 역시 밤 12시에야 도착하는데 술에 취해 제대로 말 못하더군요. 그런데 보통은 자고 있는 제가 안 자고 기다리니까 의아해하며 물어보더라고요. 안 자고 뭐 했어? 왜 또 늦게 온 거지? 너도 진짜 징하다. 그 말에 화가 나서 말투를 따라해보니 너무나도 잘 숨겨놓았으니까 나랑 풀고 싶어서 준비한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봐. 그럼 도대체 이거 뭐야? 누구에게 주려고 준비한 건데? 여자 선물이라는 것은 당연히 제게 주실 거라고 생각하며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쓴소리에 한순간에 실망이 밀려왔고 남편은 선물을 보자마자 다시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씨, 진짜야? 너 혹시 내 물건을 뒤져본 거야? 이게 진짜 죽으려고. 더러운 손으로 그걸 왜 만져? 당신 진짜 왜 이래요? 이건 대체 어디에서 구한 거야? 여자 생겼어?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너 정도면 좀 체해야 할 것 아니야? 꼭 내가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해야만 하는 거야? 진짜 너 그 돌대가리 같은 머리로 공무원은 어떻게 됐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혼해. 내가 위자료는 팍팍 쳐줄 테니까 애들 데리고 잘 살아. 나 좀 그만 놔줘라. 이 쓰레기 같은 자식아, 그녀 누구냐고? 남편은 정신을 못 차리면서도 당당하게 여자가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주 뻔뻔한 태도였죠. 아마 내일이 되면 술에 취해서 한 발짝 차면서 후회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하는 말들을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든 꼭 복수할 증거를 남기고 싶었습니다. 아, 내가 알아서 하게. 내가 일일이 너에게 왜 설명을 해야 하는 건데 다 필요 없고 이렇게 귀찮게 할 바야. 그냥 차라리 갈라서 너 공무원이니까 재혼 자리 금방 들어올 거야. 나는 그냥 놔줘라. 이제 내 얼굴 보기 싫어서 같이 있지도 못하겠어. 그동안은 내가 참고 참았다고? 좋게 말할 때 이혼해줘. 그 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내 어행 심사를 보면서 저는 극심한 좌절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제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어떤 유혹에 빠져 있는지 알아내기 위해 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당하면 너무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웃긴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대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임을 알게 되었고, 그 어리석은 여자는 자신의 정체를 나에게 쉽게 드러내버렸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고 며칠이 지난 후 남편을 추적하기 위해 경찰서에 영장 신청을 하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친정에 맡겨놓았으니 이제 모든 준비가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제 남편과 바람핀 여자만 잡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추적 작전을 시작하려고 흥신소에 의뢰를 하기로 결정하고 움직이던 중 어느 날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며 내 고등학교 동창인 수진이가 나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자주 연락하지 못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외도 사실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에게 털어놓을까 생각하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친구는 갑자기 수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잘 지내지? 그냥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너는 잘 지내? 나 요즘 너무 잘 지내고 있지. 그래, 잘 됐네. 기도 와서 적응 잘하고 있구나. 그래. 잘 적응하고 있지. 근데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려고 전화한 건 아니야. 아니, 다른 게 아니야. 너네 남편한테 얘기 못 들었을 텐데. 내가 너네 남편 부동산에서 땅을 하나 구입했어. 그 말을 듣자마자 제 마음은 벙벙해졌습니다.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으며 남편과 수진이 그동안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나에게 비밀로 하고 그동안 고맙다는 핑계로 정을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어서 뻔뻔하게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물어보는 그 여자를 보며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야, 너 지금까지 나 몰래 우리 남편 만나고 있었던 거니? 와, 이거 사람 아니네. 이하는 부동산까지 가서 꼬리쳤다 이거지? 그래. 그리고 나한테 좋아하는 음식 물어보는 것도 내 남편한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진짜 너 대가리 총 맞았니? 그게 나한테 할 소리야. 어휴, 얘 왜 갑자기 이렇게 흥분하냐? 누가 내 남편을 만나고 있다니? 됐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친구는 되려 제 성질에 화를 내며 전화를 확 끊었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을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아 우선 흥분을 가라앉히고 친구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친구의 말은 제 자리에 본인이 들어오겠다는 소리로 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남편에게 부동산 의뢰를 해서 거래까지 이루어진 것도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으로 이 둘이 외도를 했다는 확신을 하면서 다음날 바로 계획대로 남편이 있는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저의 남편은 부동산에서 일하는데 어느 날 퇴근 시간이 되자마자 바로 문을 닫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저와 흥신소 직원은 그를 쫓아갔습니다. 남편은 차를 운전하며 익숙한 듯이 어딘가로 가고 있었는데 그곳은 우리가 자주 갔던 백화점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남편을 따라갔지만 잠시 후에 제 기운이 빠져서 앉아버렸습니다. 남편은 이번에도 익숙한 듯이 백화점 안에 한 카페로 들어갔고 거기에서 제 친구인 화장사가 제 남편을 반갑게 맞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호감을 느꼈는지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를 껴안으며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의심하던 마음이 확신으로 변해가며 배신감에 가슴이 아파왔고 충격으로 다리가 떨려 주저앉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증거를 얻기 위해 그들의 사진을 찍었고
더 가까이에서 그들의 대화 내용까지 몰래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옷과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입은 상태였으며 처음 사용하는 안경과 모자를 쓰고 있어서 그 두 사람이 저를 알아볼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흥신소 직원에게 그들 근처로 가서 대화를 녹음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직원은 이런 일을 자주 해봐서 익숙한 듯이 근처로 가서 녹음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용은 제 마음의 칼날 같았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반응이 없어서 답답함을 느끼고 계시네요.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용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기가 어려워서 참고 있으신 거겠죠. 하지만 제가 알기론 연약한 관계라면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아이들 때문에 현재로서는 즉시 이혼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이혼에 대한 얘기를 다 했으니 곧 분리될 거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하지만 저도 알아요. 숨어서 만나야 하는 것이 언제까지나 지침으로 남는 건 아니라는 걸 말이죠. 자존심 상하게 할 정도로 내가 수진과의 관계를 감추며 살아야 한다는 게 정말 힘들게 느껴질 거예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서 하늘이 무너져 내린 듯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순간이었죠. 그들이 원하는 게 이인 걸 더욱 분명하게 알게 되면서 저는 큰 일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혼을 쉽게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복수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화 속에서 복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이혼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은 팔아야 하는데 다른 좋은 곳으로 이사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나도 그 집은 싫어. 정말로 싫어해요. 옆집에서 애랑 한 공간에서 살았던 집으로부터 신혼의 기쁨을 맛볼 순 없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나와서 행복한 가정을 꾸려야겠죠? 애를 낳으면 내 몸에 무리가 갈 텐데 알았어요. 내 말은 애가 없어서 좋다는 거였고 이제 말한 건 자, 이거지 뭐. 당신이 싫다고 하면 굳이 말하지 않을게요. 지금 있는 자식들만 봐도 지겨워요. 알았어요. 그리고 약속해줘요. 당신이 자식들의 양육비를 주는 것은 서로 끊기로 해야겠어요. 나와 함께 살면서 당신이 자식들을 만나러 가면 나는 외롭고 힘들 것 같아서 말이죠. 그러니까 약속해줘야 해요. 딱 그거예요. 걱정 마세요. 제 친구가 제 남편에게 애가 없다는 거짓말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 동창들은 그 친구에게 3명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SNS에도 이혼 전까지 자랑스럽게 꾸며진 아이들의 사진을 올렸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남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분명한 거짓임을 알았어요. 저는 따로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수진이에게 상처일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연을 노리며 뻔뻔하게 남편에게 다가와 여우짓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갔고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된 외도의 함정임을 쉽게 알 수 있었지만 저는 이들의 파국을 더욱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의 외도 증거를 충분히 발견해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혼해주지 않았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계속해서 이혼을 요구했지만 저는 청각장애를 가진 손주들을 생각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와 손주들을 항상 부러워하던 시부모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도 쉽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리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된다면 시부모님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남편은 그 후로도 매일같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 좀 타보라고 말해주기로 했어요. 어느 정도 남편이 지치게 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남편의 요구를 들어줄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날도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제 내가 너와 이혼해 줄 테니까 대신 너도 사람처럼 행동해. 아이들은 나 몰라라. 이렇게 말하며 양육비 200만 원을 매달 주고 그 정도의 결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년이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냐고 말했어요.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싫으면 그만두라고. 나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한순간에 매장시킬 수 있어. 내가 대표로 있는 모임과 시에게 다 까발려주고 매일 내 부동산에 가서 내가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보여줄 테니까. 뻔뻔한 여자 같으니라고. 그동안 철밥통처럼 먹이고 재워주었다면서 날 도둑이 따로 없네. 그래, 내가 이 집 포함해서 위자료까지 싹 다 챙겨줄 테니까. 그렇게 해야 어차피 돈을 벌면 되는 거잖아.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생 자체가 중요하지. 너 근데 후회하지 마. 내 눈에서 눈물 나겠지. 앞으로 내 눈에서는 피눈물이 날 거다. 사람은 죄짓기 시작하면 그냥 못 사는 거야. 반드시 죄값을 치르게 되어 있다고.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하면서 매달리지 마. 저는 남편과의 이혼을 받아들인 조건으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가서 이혼 신청을 했어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렸지만 그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혼을 마친 후에도 저와 남편 그리고 수진이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진이가 예전에 사용했던 SNS에서 아이들을 자랑하는 사진들을 캡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진들은 오래된 것이었고 지금은 SNS를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그 사진들을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그 사진들을 보자마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곧바로 전화를 걸어와서 정말 이게 수진이의 아이들인가? 라며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나랑 이혼한 거라고 장난치는 거지? 뭔 소리야? 왜 수진이가 쓴 글이 안 보여? 우리 아들과 딸과 함께의 글이 안 보여? 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년의 셋 딸린 이혼인데 왜 이혼했는지 알아? 회사 다니는 직원하고 바람 피워서 이혼했다더군. 벌써 내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난 건 다 안다구.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면 환장할 만한 연인일 줄 몰랐네. 근데 어때? 우리한테 한 달에 양육비 200만 원 주고 수진이 애들 양육비도 줘야 해. 아주 꼴 좋네. 그래, 왜 어울리지도 않는 여자랑 바람 피고 다녔으니까 됐고 난 모르겠어. 똥차를 타는 거지만 평생 그녀와 잘 살아봐라. 저는 이렇게 남편에게 수진이의 진실을 밝혀주고 매몰차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우리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을 시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시부모님은 전 남편을 가만두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렇게 사랑했던 손주들 때문에 앞으로 못 보게 되었으니 화를 내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누가 봐도 저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서 시부모님이 찾아와도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시부모님이 따로 3천만 원을 주셨어요. 시원 엄마야. 다 우리 죄다 아들 때문에 잘못 키워서 이 사단이 난 거야. 라며 우선 애들을 키우는데 못했던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부탁인데 아무리 이혼했다만 우리 예쁜 손주들은 가끔이라도 보여주면 안 되겠니? 내가 영영 인연이 끊길까봐 요새 잠 한숨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 애미야, 내가 부탁하니 그놈의 자식은 안 보여주더라도 우리는 만날 수 있게 해줘.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돈을 받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귀엽게 제 가방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슬픈 떠남을 눈물로 보고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아이들만큼 기쁘게 반겨주시던 시부모님께서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끔 시부모님이 오셔서 아이들을 만나시고 가십니다. 남편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가정이 붕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저에게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정말로 지치도록 찾아오셨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이혼하고 보니까 당신과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게 해줄 만한 기회를 주지 않을까요? 당신도 알잖아요. 나와 수진이가 헤어진 거였어요. 제발 아이들의 아빠로 남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어떤 기회를 원하는 거야? 그동안 아이들과 함께하는 게 진짜 지루해서 집에 있으면 화장도 안 하고 얼굴에 김이 많아져서 한심해 보이는 사람이 누구였던 거야? 난 그 소원을 들어주었을 뿐이야. 게다가 당신과 수진이의 관계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이제 와서 감정을 느낄 수 없으니까 꺼져줘요. 여보, 남편은 저를 애타게 부르지만 저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해 찾아왔을 때
경찰에게 잡혀 정신을 차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충격에 휩싸여 부동산 일도 하지 않고 술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결국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부동산 일도 접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인생은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정을 버리고 상대를 선택한 전 남편의 최후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수진이는 그 이후로도 다른 사람과 헤어지고 버렸다고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위자료 소송으로 2천만 원을 받았지만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나 봅니다. 동창들에게 현재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고 수진이는 한순간에 친구들 사이에서 쓰레기로 변해 있었습니다. 수진이 이야기만 나오면 친구의 남편을 빼앗은 여자, 나쁜 여자라는 말이 첫 번째였습니다. 7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가정을 파탄시키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나라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제발 그 귀신이 빨리 당신을 잡아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후로 결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만나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이들에게 집중하며 남은 인생을 그들을 위해 헌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나이가 아직 40대 초반인데도 부모님은 저의 나이가 아깝다며 누구든지 다시 만나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른 사람과의 만남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제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렵습니다. 대신 아빠 없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지내야 할 때문에 그들이 아빠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돕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아이들의 교육에 집중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남편 때문에 집도 옮겼으며 다행히도 좋은 위치와 평판을 가진 집으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면서 전 남편의 흔적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물론 양육비를 받고 교섭권을 통해 상황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주소를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언제든지 찾아와서 괴롭힐까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혼 이후의 삶은 오히려 편안하고 안정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결혼이 좋았지만 인생의 바닥까지 가면서 마지막은 끔찍한 기억으로 남게 되어 가슴이 아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선 오히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에 대해 판단력 부족으로 결혼, 인내력 부족으로 이혼, 기억력 부족으로 재혼이라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에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결혼했지만 결국 편의 외도를 참지 못하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혼에 대해 후회하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심정으로는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라는 말이 사실일 수 있다면 제 삶에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바랍니다. 앞으로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저와 같은 어려운 일들보다 달디단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는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